영동에 땅 좀 사와. 강남에 땅 좀 산다고 그 많은 대선 자금을 충당할 수 있을까요? 서울을 강남으로 옮기면 은밀히 해야 돼. 대한민국 비좁잖아. 두고 봐. 앞으로 땅만한 노다지가 없을 테니까. 1960년대 서울 송파 잠실 산과 들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사동 사거리 부분에는 어른들은 시장에, 아이들은 학교를 가는 모습을 보이시죠? 다 산과 뭐 길도 뭐 그렇고, 이때까지 강남은 초가집만 즐비하던 아주 가난한 동네였어요. 산과 들 보이시죠? 진짜 가난한 도시여서 강남 개발을 왜 하느냐 뭐 그런 얘기도 이제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3 한강교가 이제 건설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나룻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한남동에서 강남 신사동으로 가는 가장 빠른 교통수단은 나룻배였습니다. 나룻배. 그래서 교통이 이렇게 불편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교통의 호재가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신사동과 한남동을 연결하는 제3 한강교라는 게 생겨나고, 혜은이 노래 중에 제3 한강교라는 노래가 있죠. 그리고 1969년 12월 26일 모습입니다. 거의 완성된 모습이고요. 여기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도시개혁의 모형 정신을 관련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69년부터 강남 개발이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개발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강남 신사동이 개발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다 산 까이고 뭐 이거 논들 뭐 이런 거 다 보이시죠? 그게 이제 부정적인 시각도 많았어요. 왜 이게 논바닥으로서 산밖에 없는 데다가 왜 도시를 집어넣냐? 이게 이제 그러면서 1968년 10월 15일에 서울하고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가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경부고속도로만 뚫은 게 아니었고요.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를 만들면서 함께 계획된 여러 개의 고속도로를 계속해서 완성하게 되는데요. 이것들은 그래서 이제 여기 질배에 있던 초가집도로는 개발 때문에 이제 서서히 밀어버리기 시작하면서 판자촌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완성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 50년의 성장의 축이 돼서 지금도 이제 영향을 많이 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농사짓던 농부들은 벼락부자가 되기도 했고, 대부분 서초구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갖고 있으면 돈 되니까. 그러니까 이곳저곳 신시가지가 이제 설치되고, 이때부터 이제 복분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1971년 12월에 공무원 아파트를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주거할 수 있는 아파트가 72년도 5월 25일 보면 이제 개발이 된 모습을 볼 수 있고, 산도 패여 있고 길도 만들고, 그리고 반포 아파트하고 강남 지역 일부가 완성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제 여기는 1972년도 7월 1일 날 잠실대교가 개통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실대교와 잠실 지역의 일대 모습은 진짜로 시작에 불과했죠. 그래서 이제 정권이 이제 거듭되고 서서히 강남을 완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강남 땅값이 엄청나게 계속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1978년 압구정의 모습은 변해가고, 농부는 이제 찾아보기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과거를 볼 수는 없는데, 이렇게 이제 과거의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어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지. 이런 곳에 사람들이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건설 과정에서 이제 대조적인 사람들의 모습은 이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올림픽 경기장을 또 건설을 하게 되고, 이때 이제 한참 개발이 일어났고, 오토바이보다 차가 많은 세상이 온 겁니다. 지금은 베트남 같은 데는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니죠. 논밭 사이에 강남고속도로 터미널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여기도 이제 88 올림픽 이후 서울 경제가 촉진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호돌이라는 그 별칭을 만들어냈고,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제 1989년 서울의 삼성동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랜드 인터 컨티넨탈 서울하고 한국종합무역센터가 건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의 강남은 땅값도 인구 밀도도 건물 위치까지
절대적으로 포화 상태가 돼버립니다. 이제 엄청난 땅값을 자랑하는 곳이 이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진짜 강남이죠. 예, 우리 서민들이 가까이 가기엔 너무 먼 강남, 성남, 강남, 서초. 여기는 진짜 부동산 불패 지역이죠. 이제는 그 대한민국 그 자체가 돼버린 겁니다. 강남이. 안녕하세요. 도시프로그래머 김현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하루는 좀 일이 바빠가지고 좀 쉬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고 저도 이제 궁금했던 부분이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재벌 중에서 서열로 치면은 누가 제일 많이 땅을 갖고 있을까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면 삼성의 이재용이나 이건희를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2위입니다. 지금부터 들어보시면 부동산의 3대 장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어떻게 이제 했고 그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 이제 사진에 이제 보이는 사람이 이제 박옥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전 칠산그룹 그 대표이기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이름이 오르내리는 건 90년대 이건희 회장보다 이제 토지세를 더 많이 납부하면서 이름이 이제 오르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이 부동산을 축소하는 거에 대해서는 은밀히 가려져 있습니다. 박옥성은요, 당시에 이제 그 실세였던 이우락 그 중앙정부장의 강남 개발을 직접 개발했던 박정희 독권 정체의 실세였거든요. 이우락이. 그때 실세들이 다 사망을 하고 이제 그 땅을 이제 강남 땅을 사라고 했는데 비자금 때문에 땅을 사라고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도 돌아가시고 이우락 이분도 이제 잘못하시고 그 실세들이 다 없어지면서 어부지리로 자기가 땅을 갖게 된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래서 이제 많은 다큐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 사람이 부동산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되게 의문투성이에요, 이게.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박옥성이라는 사람은 이우락과 박정희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을 하기 위해서 땅을 대신 명의로 산 거가 자기께 된 거가 된 형태거든요. 그거는 이제 믿거나 말거나 뭐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연관되어서 보여주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재산이 어떻게 증식을 했는지도 이제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고요. 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나고 나니까 이제 부동산 실명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재산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확인된 곳만 삼성동에 7채, 대치동에 9채 빌딩이 있어요. 더 대단한 건 이 거대한 빌딩들이 소유가 다 개인 앞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박옥성 개인 앞으로 돼 명의로 건물. 대부분의 건물들을 법인 건물로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개인 명의예요, 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추정입니다. 추정으로 이제 부동산이 얼마나 가지고 있나 9천억에서 1조 5천억 사이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 건물도 임대를 하는데 이 건물을 한 달에 이제 60억씩 벌 수 있는 그 건물인데 이 사람은 그 16채를 다 돌렸을 때예요. 이제 5채만 임대를 주고 나머지 11채는 그냥 빈 건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현재 이제 1년에 이제 그 월세 소득은 47억 원. 그래서 한 달에 버는 돈은 4억 밖에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11채를 왜 그냥 안 팔고 그냥 놔뒀을까? 이런 점에서 부동산 업계에서 가장 미스테리로 남게 된 건물주가 됐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90년대 세금 납부를 이건희 회장보다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소문이 이게 난 거고, 지금도 이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이제 그걸 증언해 줄 사람이나 증거 자료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낙이 뭐냐면, 저도 그 시사 프로그램을 봤어요. 이 사람이 낙이 뭐냐면 그냥 돌아다니면서 자기 건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평범한 할아버지고요. 옛날 구형 아반떼를 타고 다닐 만큼 되게 이제 검소하고
우리가 이제 부자들이 검소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뭐 기사가 한 명 있는데 그 기사 말로는 당분간 일했던 기사였었는데 추어탕 집을 가면 추어탕 하나를 시키고 밥 공기를 2개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나눠 먹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행복한가 봐요. 나이가 그렇게 드셨는데 불구하고. 안 그러면 뭐 바로 건물을 뭐 돌려가지고 자기가 호화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우락 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이 실세로 이제 강남권 개발을 주도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재환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게 두 번째 장입니다. 첫 번째 장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이 사람은 이제 그 해성그룹 회장이에요. 근데 한국재지하고 여러 개의 자회사를 갖고 있어요. 근데 기업의 가치는 높으나 그에 비해 수익성이 좋지 않고 모든 이제 부동산 수익을 위해서 난다는 거거든요. 그 삼성의 지금 여기 보시는 이제 1빌딩하고 2빌딩을 비롯해서 서초구, 성동구, 성수동, 북창동 그리고 부산을 이르기까지 직간접적으로 갖고 있는 그 건물들이 8채 빌딩이 추정이 되고요. 금액은 한 1조 원이 넘는 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단재환 이 사람은요, 재산 형성을 한 과정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냥 단사천이라는 아버지가 기업인인데 이분한테 그냥 돈을 물려받은 거죠.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분이 단사천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1970년대하고 60년대에 자금 동원력이, 현금 동원력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컸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정주영 회장이라든지 고 이병철 회장이라든지 이분들도 이분한테도 큰 도움을 받아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발전을 했던 거고요. 현금, 이게 사채시장.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우리가 그 지폐를 쓰고 이제 지금처럼 모바일 뱅킹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집에 창고에 완전 그 현금 다발로 이렇게 지게차를 뜰 만큼 막 들어왔다 나갔다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사채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을 단재환 회장이 이제 물려받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 재계에서 꼽히는 현금왕이 바로 지금 여기 보이시는 단사천 회장 덕분에 이제 물려받은 거죠. 외아들이니까 물려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뭐 수익을 내고 있는 게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사천은 이제 사채 시장에서도 이제 명동에서 가장 큰 인물이었고, 그래서 이걸 이어받아서 해성 빌딩하고 그 해성 2빌딩은 차남한테 물려주고 지금 승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요. 총 8채로 아까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이 얼마만큼인지 그 측정을 해볼 그럴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금액이 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기 이제 그 김대중 사진이 옛날 사진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 소유한 자산 중에 가장 유명한 건물이 강남의 GT타워입니다. 강남역 9번 출구를 나오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건물은 물결 모양으로 건축물로 지어서 강남역을 지나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 건물을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랜드마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국내 빌딩 역사상 처음으로 물결 모양을 시도를 했고요. 성공지역으로 지어졌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해외에 건축하는 사람들도 서울에 재건축 견학을 할 때 꼭 와보는 곳이 여기 이제 강남의 GT타워입니다. 단순 뭐 설계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5대 건설사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대림건설이 개인에게 그 수주를 받아 한 첫 프로젝트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 건물을 짓는데 대출을 받거나 전혀 그러지 않고 처음으로 그냥 현금으로 이제 충당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GT타워 동관으로 가락건설 인근부지 서관을 신축을 할 예정인데요. 이 건물 가격은 4천에서 5천억까지 추정이 되고 땅 가격은 포함이 안 된 순수 건물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이제 GT 서관을 짓는데 부지가 1365평이에요. 토지 가격만 3천억이 넘습니다. 이 외에도 강남 인근의 GT 가락빌딩, GT 대각빌딩, GT 대공빌딩, 동대문의 GT 동대문 빌딩을 소유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강남궁의 사거리에 위치한 GT 대각빌딩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황금 입지라고 소문이 나 있는 빌딩입니다. 이 빌딩은 삼성이 이제 강남 4억을 조성할 때 매입에 엄청 공을 들였거든요. 근데 김대중 회장은 이런 삼성의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뭐 땅을 매각하지, 이 빌딩은 매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현수막까지 크게 걸어놓을 정도로 가장 유용을 뽐내기도 했으니 역시나 1조가 넘는다고 평가를 해요. 이제 가락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5개 빌딩이요, 약 1조 이상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김대중 회장은 개인 명의로 서울하고 평택에 한 30만 평 이상 규모의 토지를 또 소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이제 가락건설 1년 매출이 연 200억 수준인데 대부분이 이제 부동산 수입이라는 거, 한 달에 나오는 그 임대 소득이 15억 이상으로 임대료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것. 이상 그 부동산의 3대 장, 그 삼성 이건희보다 세금을 더 내는 이 토지주, 건물주를 지금 얘기를 해봤는데요. 모두 다 이제 재산 형성 과정은 다르지만 땅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 우리가 건물은 감가상각이 되지만 땅은 그 원형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땅에는 부동산과 부증성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건물은 내리고 질 수는 있지만 땅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 수도권에 기회가 많으니까요. 수도권 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3대장은 아니더라도 20억 현금은 가지고 있어야지 나중에 노후가 편안합니다. 집 하나하고 한 20억 정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의 투자 마인드가 업이 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플래너 김현철이었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